흉기의 날이 윤재성의 어깨를 스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윤재성의 눈에 40년 전 그 날카로운 광채가 되살아났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도 정확한 한 번의 압박으로 취객을 제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10월의 공원. 오늘도 윤재성은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시각은 정확히 오전 10시 30분. 어김없이 같은 자리죠.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앉아 있는 윤재성의 모습은 여전히 군인 같습니다. 하지만 낡은 검은색 운동화, 색이 바랜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수십 번 빨아서 늘어난 회색 카디건을 입은 모습은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40년 전 이 몸은 전국체전 합기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특공무술 교관으로 젊은 군인들을 훈련시켰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윤재성 자신도 가끔 그 시절이 꿈이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벤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매일 비슷하지만 계절의 변화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침 조깅을 하는 중년 여성들의 숨이 하얗게 나옵니다.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은 아이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은 계절과 상관없이 밝습니다. 윤재성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가끔 오른쪽 어깨가 쑤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 훈련 중에 다친 부상 때문이죠. 그럴 때면 무의식 중에 어깨를 돌려봅니다. 예전 같으면 통증 따위는 느끼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날씨가 흐리기만 해도 온몸이 아픕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옆 벤치에 앉은 아내 순자가 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 윤재성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에 나와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죠.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작 윤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아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그리워집니다. 윤재성의 손목시계는 순자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것입니다. 1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킬 때쯤 윤재성은 천천히 일어나서 벤치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의사가 혈액순환을 위해 규칙적으로 움직이라고 했거든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훈련해도 끄떡없던 다리가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 어딘가에는 아직 그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꿈에서는 젊은 시절처럼 몸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재성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하루 중 하나였죠. 단풍잎이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윤재성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윤재성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꿀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2시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을 때였습니다. 윤재성이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을 때 놀이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거칠어지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아, 너희들이 뭘 쳐다보는 거야?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재성이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놀이터 근처에서 고등학생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취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입에서는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왔죠. 고등학생은 4명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 같았습니다. 키 큰 남학생 하나, 안경을 쓴 여학생 하나, 그리고 쌍둥이처럼 닮은 남학생 둘이었죠. 이들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저씨,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키 큰 남학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취한 남자는 이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쳐다보지 말라고. 너희들 눈빛이 기분 나빠. 완전히 피해망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사라져야 해.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비틀렸고 말끝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미 이성은 무너져 있었죠. 중얼거리는 말이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듯 보였습니다. 윤재성은 벤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과 군 복무 경험이 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예전에 부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경 쓴 여학생이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들은 재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갔고 산책하던 노인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취한 남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왜? 다 나를 무시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울타리 때문에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었죠. 윤재성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해왔잖아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 몇 장이 윤재성의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을 오후가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한층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작고 날이 선 접이식 흉기였습니다. 그것은 오후 햇살을 받아 번뜩였고 그의 눈빛도 함께 번들거렸습니다. 이제 너희도 알겠지? 남자의 눈엔 이미 광기가 가득했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으악! 안경 쓴 여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이미 엄마들이 데려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공원에는 스산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키 큰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취한 남자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시끄러.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다 오여버릴 거야. 무기를 휘두르며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멀리 피해버렸습니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윤재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핏줄이 불끈 솟아오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70세의 몸으로 흉기를 든 40대 남자와 맞설 수 있을까? 40년 전 윤재성은 전국체전 합기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특공무술 교관으로 수많은 실전 상황을 훈련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관절은 뻣뻣하고 반사신경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죠. 도와주세요. 쌍둥이 중 한 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재성의 마음속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왔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 스승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무술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한 남자가 학생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무기가 위협적으로 번뜩였습니다. 너희들,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울타리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윤재성은 벤치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바랜 바지, 늘어난 카디건.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남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늙을 수는 없었죠. 바람이 더 세게 불어 단풍잎들이 소용돌이치며 날렸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을 공원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성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70세의 몸이 삐걱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예전 도장에서 수련하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쑤셨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윤재성은 먼저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검은색 운동화의 끈이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윤재성은 천천히 몸을 숙여서 운동화 끈을 다시 단단히 메었습니다.
한 발씩 차례로 매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죠. 운동화 끈을 매는 동안 윤재성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합기도를 시작했을 때 스승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성아, 무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배우면 결코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운동화 끈을 다 매고 나서 윤재성은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렸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손목을 돌려보고 발목도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때 윤재성의 눈에 벤치 옆에 떨어진 은행잎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좋아했던 은행나무 잎이었습니다. 여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면 정말 예쁘다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를 잃은 후 시작된 플래시백과 환청. 의사는 이를 트라우마 후유증이라 말했지만 윤재성에게 그 목소리는 고통이 아니라 이정표였습니다. 누군가는 봐줘야 해. 그 목소리는 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선한 영향력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무관심해 보이던 표정에서 날카롭고 집중된 표정으로 바뀌었죠. 중학교 체육교사로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눈빛, 군 특공무술 교관으로 젊은 군인들을 훈련시켰던 그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윤재성은 취한 남자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약 30m, 자신이 걸어가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취한 남자는 비틀거리고 있어서 움직임이 예측 가능했지만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 변수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윤재성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장에서 수련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린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윤재성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윤재성의 움직임을 알아챘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시려는 거지? 위험한데 왜 가시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재성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걸어가면서 윤재성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호흡도 고르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의 감각이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한 남자는 아직 윤재성의 접근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다 없애버릴 거야. 나를 무시하는 놈들.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윤재성이 20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학생들이 윤재성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겠죠.
하지만 윤재성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취한 남자가 윤재성을 발견하자 손에 든 물건을 높이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비틀려 있었죠. 또 다른 놈이네. 너도 날 무시하려고 온 거지? 윤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다가갔죠. 걸음걸이에는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저씨, 힘드시겠어요. 윤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학생들을 품어온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위로의 말투였죠. 취한 남자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겁을 먹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윤재성은 계속 다가가면서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무기를 쥔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불안정했고 시선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윤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리는 이제 10m 정도였습니다. 취한 남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반응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다시 광기 어린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끄러. 가족이 뭐가 중요해. 취한 남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나를 버렸잖아. 전부 사라져야 해. 그는 손에 들린 흉기를 더욱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구석으로 몰렸고 안경을 쓴 여학생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성은 마음속으로 거리와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5m 거리에서 상대가 흉기를 휘두르면 대략 1.5초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78세의 반사신경으로는 빠듯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윤재성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취한 남자의 눈에 잠깐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닥쳐. 나한테 훈계하려고 왔어? 취한 남자가 윤재성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거리는 3m 정도였습니다. 위험한 거리였죠. 윤재성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취한 남자가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새끼들 때문에 이상한 할아버지까지 왔잖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흉기는 학생들에게 향했습니다. 키 큰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취한 남자가 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윤재성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도장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동작이
몸에 벤 채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변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의 무게 중심도 다음 동작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지만 윤재성의 무릎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하려 했지만 상대가 휘두른 위험한 물건의 날 끝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카디건이 찢어지며 따끔한 통증이 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윤재성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어깨에서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군대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취한 남자는 윤재성이 다친 모습을 보자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노인네. 그는 다시 손에 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재성이 이미 자세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이 전보다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재성은 뒤로 반걸음 물러서면서 취한 남자의 오른팔이 완전히 뻗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합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무리해서 힘으로 제압하려 하면 몸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취한 남자가 균형을 잃는 순간 윤재성의 왼손이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지점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밀어 올렸죠. 힘이 아니라 각도와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취한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제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집은 윤재성보다 컸고 술에 취해서 오히려 통증을 덜 느끼는 상태였거든요. 윤재성은 가슴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거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숨이 차올랐지만 집중력은 놓지 않았습니다. 취한 남자가 왼손으로 윤재성을 밀쳤습니다. 윤재성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에게 균형을 잡는 법을 알려주었거든요. 할아버지, 키 큰 남학생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윤재성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윤재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취한 남자는 흉기를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주먹을 휘둘러 윤재성을 공격하려 했거든요. 윤재성은 상대의 주먹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왼쪽 갈비뼈 부근에 펀치가 닿았죠. 윤재성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재성의 오른손이 취한 남자의 목 뒤쪽 경혈을 온 힘을 다해 정확히 쳐서 기절을 시켰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지점이었죠. 취한 남자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윤재성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숨이 너무 차올라서 서 있기 힘들었거든요.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조금 흘렀고 갈비뼈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달려와서 윤재성을 부축했습니다. 윤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윤재성은 벤치에 앉아서 상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져온 물티슈로 어깨에 상처를 닦고 있었죠.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이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안경 쓴 여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집에서 소독하면 돼. 실제로는 갈비뼈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지만 학생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한 후 취한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술이 조금 깨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자 하나같이 윤재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이시다니. 모두가 감탄했지만 윤재성은 오히려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본인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요. 며칠 후부터 소문이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대로 전해졌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래. 아니야, 무술 고수였다더라. 추측과 상상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 윤재성은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며칠간은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날 일을 곱씹어 보았죠.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일이 맞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재성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내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동네 카페에서는 연일 그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합기도 선수였다더라. 아니지, 태권도 국가대표였다고 하던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윤재성을 향한 존경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셨어. 나이가 들어도 정신은 젊으시구나 싶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윤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괜히 나서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렸죠. 윤재성도 이런 의견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용감한 시니어 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윤재성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른, 몸은 괜찮으세요?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관심과 존경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윤재성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관심받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깨달음이었죠. 마침내 윤재성은 다시 공원에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벤치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순자와의 추억이 서린 곳을 하루라도 더 떠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주 만에 윤재성이 다시 공원에 나타났을 때 여러 사람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었어요? 상처는 다 나으셨나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죠. 할아버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윤재성의 존재조차 모르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죠. 할아버지, 진짜 무술할 줄 아세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에 조금 배운 것뿐이야. 윤재성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와, 멋있어요. 순수한 감탄이었죠. 윤재성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그때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셨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는데. 윤재성이 사양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간단한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재성은 평소처럼 벤치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산책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안전한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었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한 초등학생이 윤재성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술을 배워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윤재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술은 남을 때리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배우는 거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윤재성은 다시 벤치에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윤재성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오실 거죠? 집에 가는 길에 한 중학생이 물어보았습니다. 윤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내 자리니까.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윤재성도 천천히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이 작은 공원을 지키는 든든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윤재성은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남을 보호하려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봐야 하고 누군가는 일어서야 하니까요. 가을바람이 불어 떨어진 단풍잎들이 윤재성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공원은 안전할 것입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